지수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이 강하게 지수를 이끌어주게 되면은 그 훈풍, 그 온기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양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워낙에 좀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오늘장입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도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주들이 그 안에서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주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주들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SDI도 그렇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번 주에 있을 ETF 편입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든 수급의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IT 섹터주들도 뭐 소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주고요. 캠트로닉스도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빠르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의 순환매 일부와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방어적인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좀 강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한 쪽부터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소비자 쪽의 유통이나 음식료 쪽, 여행, 항공 쪽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요? 네, 일단 뭐 리오프닝도 최근에 뭐 뉴스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계절 감기화 되는 부분들과 함께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좀 뉴스를 들었는데 한 3, 4월에 피크 찍고 7월 달쯤이면 한국도 풍토병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뭐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좀 뭐랄까요? 인터뷰 내용?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뭐 계절 감기화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 쪽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주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유통주들도 계속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후발로 뭐 이제 강하게 또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 유통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의복이라든지 뭐 신발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식재료 업체들 또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먹는 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요들 이런 부분들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예전부터 좀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도 좀 조정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투어 중심으로 해서 여행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지노 업체들도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뭐 제가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은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화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처럼 코로나 시대에 버티지 못했었는데요. 되게 좀 힘든 구간이었었습니다만은 여객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절대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들이 저가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 기반으로 해서 저가 항공주들의 흐름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는 절대적으로 경기 방어주의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음식료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경기 방어주와 리오프닝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서 가장 큰 수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가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 그다음에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못 돌아다녀서 수혜를 못 누렸었던 종목들한테 좀 수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좀 시장이 계속 좀 따라가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내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에 항공 섹터 오를 때 LCC가 유난히 더 탄력적이길래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여객 사업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레버리지가 크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의 약세 움직임입니다. 워낙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온갖 시선과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 크게 소외받고 있는 데다가 가뜩이나 또 힘든데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의혹도 찬물을 끼얹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좀 지금은 수급
때문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째 이런 일이라는 뭐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섹터들이 안 좋습니다. 악재가 겹치는 과정 중에서 뭐 리콜 사태도 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그룹에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 사이드로 좀 투자하는 관련해 회장이 연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성하면서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했다라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전지 섹터주들 전반이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ETF에서 좀 편입과 관련돼서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만 이제 관리하는 ETF에서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껴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비중 조절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DI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 있는 소재주들도 다 마땅히 그런 흐름에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ETF 좀 편입 끝나고 나면은 좀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좀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14일 기준으로 해서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다음 달 11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일 편입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만 단순히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악재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오늘 뭐 ETF 이번 주 ETF 편입 때문에도 비중 조절이 잘 이루어졌다라면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장비 섹터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기에 좀 좋은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내는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고요. 2차 전지 배터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리스콜이라든지 뭐 계약 결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면서 주가들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노스볼트랑 볼보랑도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공장 짓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계속 해외 경쟁자들 많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셀 업체들도 뭐 이번 비중 조절 끝나고 나면 조금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재들이 특히 또 이제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더 룸이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급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고 시장 전체적으로 해당 섹터로 수급이 완벽하게 돌아오는지를 조금 더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싸다는 분들도 있고 수급이 워낙에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수급은 어쩔 수 없는 수급입니다. 지금 시총 2위 되다 보니까 안 담을래야 안 담을 수 없이 기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이걸 안 담으면 지수를 추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사람이 손으로 담는다기보다 기계가 그냥 기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은 결국은 다음 주 월화 중에 1차적인 MSCI 지수 끝나고 또 3월 11일, 12일 뭐 이쪽 부분에서 또 이제 2차 적으로 코스피 편입 끝나고 근데 사실 코스피 편입 수요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급격하게 계속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이제 탄력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씩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편입 수요가 끝나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최근에 또 CATL이랑 또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CATL이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편입 수요 끝나고 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되돌림. 뭐 제 예상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각 증권사들이 예상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도 내려가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렴한다라고 계속 애널리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케미컬이나 대한유와 송원산업과 같이 오랜 기간 소외받았던 화학주들도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화학주들 간략하게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화학주들도 정말 갈 때까지 갔죠.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 증설하는 그런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대한유화는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데도 오히려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호석에도 좀 반등해 주고 있고요. 뭐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도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학주 섹터주들은 뭐 낙폭과대할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요. 수급만 놓고 본다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기관, 개인 쪽에서 계속 꾸준히 사주는 모습, 수급은 금호석유가 가장 좋은데 주가는 가장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전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게 롯데정밀이랑 통원산업 두 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화학재들은 유가가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 사이클을 보이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개 키워드만 볼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